송년회 등으로 인해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니 괜찮겠지, 대리기사 배정이 안 되고 많이 안 마셨으니 문제 없겠지 하는 마음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는 연말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단속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겠습니다. 이때 연말 음주단속 적발된 상황이라면 벌금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지 궁금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 및 기타 사정에 의해 결정되지만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하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음주운전 적발되는 가장 많은 세 가지 경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자리가 파하고 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배차가 되지 않아 술김에 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전 도중에 기사가 하차하여 남은 거리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음주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 차주가 음주 사실을 인지해 신고한다거나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보이는 위험운전을 했다가 다른 차량 차주가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량보다 적게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거나 술을 마시고 시간이 꽤 경과하여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해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긴급 피난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 몇 미터만을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추후 감형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음주 단속 때 체열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호흡 측정이 아닌 체열을 하는 것이 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체열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에 측정 수치가 내려갈 것 같고 혈액에 알코올 성분이 스며들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호흡기 측정을 먼저 요구하며 현장에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호흡 측정 결과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 체열을 통해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열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체열을 통한 수치가 무조건 낮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체열 측정을 하게 된다면 되려 호흡기 측정보다 높게 나올 여지도 있으므로 무조건 체열을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호흡기 측정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체열을 요구할 때 잘못 초신하거나 술기운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자칫 음주 측정 불응죄까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호흡 측정이 원칙이며 이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아예 호흡 측정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측정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당연하겠으나 순순히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에 절차대로 응하셔야 합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기준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경찰관은 주치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부터 작성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대략 기본 인적 사항,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마신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음주운전의 동기, 출발 지점과 목적 지점, 운전자가 직접 적게 되는 본인 의견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초가 되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에 경찰이 주치운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무리 술에 취해 있더라도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경찰 조사 때 해당 내용과 진술이 달라진다면 조사 때 와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추궁당하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이후 정식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당시 상황, 경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날에는 출석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이 당연하되 단속 당일의 상세 사건 경위 등 디테일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들여 최대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감형을 위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억울한 경우라면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하여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을 받도록 대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만약 음주운전 수치를 다툰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응유에서 수행했던 사례 중에는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시점이었으므로 실제 운전을 했을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하였음을 피력해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경우라도 혐의를 최소화하여 선처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펌 은우는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전략을 세워 형사처벌면에 있어서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해드림과 동시에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 역시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속히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부터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